그 민주당 공언대로 추석 예. 전에 정부 조직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그럼 1년 유예를 하는데 예.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예. 그 수사는 중수청으로, 예. 그다음에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렇게 예, 예. 좀 소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검찰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했지만 네, 저는 현재 검찰 체제는 일제 강점기 식민 사법의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방 광복 후에 친일 경찰의 힘이 너무나 셌습니다.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부여했고 경찰을 견제하게 했죠. 그런데 검찰은 군사 정권에 부역하고 또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네. 그러면서 90년 이후에는 윤석열에 들어서는 드디어 권력화가 돼가지고 네, 스스로 권력이 된 다음에 정권까지 잡았죠. 네, 결국 이렇게 식민지 유지에 가까운 식민 사법에 가까운 검찰은 해체되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맞고 민주주의 원리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체제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맞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을 반으로 쪼갠다고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많이 읽히고 있고 또 예. 심지어 김건희 특검팀에 있는 검사들이 모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집단 반발로 좀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어제 그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아, 직접 예, 방문하셨어요? 가서 네. 그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발언이 물론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행위라고 보고 이건 징계도 해야 되고 또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는 확실하게 공직 기간을 세워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특검팀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담보로 혹시 인질극을 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친정,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진 데에 대해서 약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집단적 의견을 표시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특검이 왜 발족을 했느냐 생각을 해봐라.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 김건희는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국민적 의혹이 16가지나 쌓였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특검을 수사했는데 당신들이 이 수사하는 것은 당신들의 과오를 씻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특검 측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겠다. 약속을 했고 또 그날 발표한 날도 지방에 압수수색을 해왔고 또 밤늦게 와가지고 어제 있었던 그 권성동 한학자 씨 구속 적부심 네.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건에 가지고 다시는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걱정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했으니까요. 일단 두고 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특검팀 방문해서 그런 답을 듣고 오신 거예요. 예, 듣고 왔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파견된 검사들도 공직자이자 공무원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인사 파견 명령에 따라 갔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다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막 검사들이 우월의식 또는 특권의식 이게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과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화도 좀 나누셨나요? 뭐 항명. 법무부 장관에게는 저희가 네. 장관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사안도 파악해보라 했고요.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공직기간을 세워라. 이제 검찰이 과거 검찰처럼 어떤 사안마다 막 의견 내고 집단적으로 성명 내고 이건 안 된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특검 수사를 마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에 파견된 검사들도 잘 성명문을 보면 특검 수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중간에 네.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고. 아하. 예, 그래서 아마 수사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채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검사들이 다
열심히 지금 수사에 매진하고 있고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건 누군가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네. 이들을 이렇게 사주하거나 부추기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그 배후도 잘 좀 법무장관께서 살펴서 이런 일이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자는 주장이 있는데 예, 예. 이 이야기가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경찰의 수사력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예. 것도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네. 있는데요. 지금은 검찰이 대부분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로 송치한 것을 봤을 때 이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하는 것이 보안 수사고 네. 이걸 경찰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사해 와라라고 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시키고 그걸 검사는 영장 같은 걸 보면서 견제하고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또 수사를 잘못한 것이니까 네. 견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을 시켜야 되고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그 부패 명제 경제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는데 그 등자 하나 가지고 네. 등 하나 가지고 뭐 네. 명예훼손도 네. 수사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말하자면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순간 악용될 소지가 또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사권 남용 사례, 오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나누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경찰의 수사력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네. 제가 초임 때는 수사를 잘 못했습니다. 경찰 조직이. 그런데 아니 제가 아, 그런데 의원님이 5년 10년 지나면서 수사를 아주 잘하게 되죠. 경찰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잘합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수사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특히 부패 범죄라든가 네. 이런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수사력이 떨어지는 것이지 이런 수사를 자주 하게 되면 실력도 늘게 됩니다. 그만 경찰의 수사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